새로운 한식 레스토랑이 뜸하던 호텔 파인다이닝 씬에 뉴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조선 팰리스의 이타닉 가든인데요. 오픈 전부터 뉴욕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셰프스 테이블의 브루클린 페어의 헤드셰프 출신인 이면주 셰프가 합류해 세간의 화제가 되었었죠. 동서양식 문화의 섬세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한식이라는 철학을 내세웠는데요. 국내산 제철식 재료에 여러 나라의 조리법을 결합해 글로벌한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식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타닉 가든은 조선 팰리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 팰리스는 조선 호텔 앤 리조트에서 3,600억 원을 투자한 최상급 독자 브랜드입니다. 특히 식음업장에 힘을 쏟은 조선 팰리스는 5개의 고메 컬렉션을 준비했는데 24층에는 국내 호텔 뷔페 중 최고가로 알려진 콘스탄스와 조선 호텔의 개관 연도를 담은 1914 라운지 앤 바, 옆에는 조선델리 더 부티크가 위치하고 있고요. 최고층이 36층에는 중식당 더 그레이트 홍연과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타닉 가든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6층에 내려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 끝으로 향하면 이타닉 가든이 나타납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입구에는 레스토랑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메뉴판이 비치되어 있고요. 정면에 위치한 차규선 작가의 작품 매화가 이 공간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직관적으로 선사합니다. 식물원을 뜻하는 보타닉 가든에서 영감을 받은 이타닉 가든의 내부는 은은한 그린 컬러와 베이지 톤의 파스텔 색상으로 화사함이 돋보이는데요. 곳곳에 플랜테리어가 싱그러웠고 유리와 금속, 골드로 포인트를 주어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통창 너머 한눈에 시원하게 펼쳐지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다른 호텔들의 고층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보는 시티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창가석이 이 조선 팰리스의 입지적인 이점을 가장 잘 누릴 수 있지만 사실 객실과 다른 업장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전경이기에 활기찬 오픈 키친을 바라보는 재미가 있는 카운터석을 추천합니다. 호텔치고는 트렌디하고 로컬 다이닝보다는 화려해서 상당히 높았던 기대치보다도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청량한 비치 컬러의 테이블과 허명욱 작가의 세련된 베이지색 57 테이블 매트로 편안하면서도 멋스럽게 연출한 테이블 세팅입니다. 이타닉 가든의 앞글자가 수놓인 고운 냅킨과 마스크 봉투에는 조선 팰리스의 크레스트가 그려져 있고요. 민트색의 코스터와 메뉴판에 골드로 새겨진 로고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쓴 세심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픈부터 6월 말까지 운영했던 메뉴인데요. 단위 코스로 구성된 런치는 16만원으로 메인에서 스테이크를 선택하는 경우 4만원의 추가금이 발생하고 와인과 전통주와의 페어링도 가능합니다. 먼저 따뜻한 타타르 메밀차를 김희종 작가의 손자국 컵에 준비해 주시는데 일반 메밀차보다 더 깊고 구수한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추가금을 내고 주문한 뉴질랜드 빙하수로 만든 네이키드 스파클링 워터를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지비젤 유리잔에 담아주시고요. 고급스러운 뉴질랜드 배로 포인트를 준 젓가락과 받침대를 보니 정식당이 떠올랐는데요. 박연옥 디자이너의 젓가락 연구소 저집의 제품으로 동서양의 섬세한 조화를 추구하는 이곳의 컨셉과 잘 어울렸습니다. 코스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아뮤즈부시, 야채 타르트입니다. 라연에서도 본 라기완 작가의 깨끗하고 단아한 백자 위에 한입 크기로 나온 이 앙증맞은 타르트는 보기만 해도 산뜻했는데요. 얇고 바삭한 이 타르트 쉘 안에 신선한 아스파라거스와 부드러운 컬리플라워 퓨레를 채웠고 위에 염장한 계란 노른자로 만든 파우더로 고소함을 더했습니다. 사실 파인다이닝의 아뮤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김새라 특별함을 별로 기대하진 않았었는데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이 타르트에서 느껴지는 산미가 굉장히 상큼했기에 시작부터 가볍게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백자 위의 타르트에서 느껴지는 동서양의 조화와 맛의 어울림이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입안에 남겨진 상큼한 향미가 앞으로 코스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훌륭한 스타트였습니다. 두 번째 아뮤즈부시, 훈제향이 가득한 송어 타르트입니다. 우리네 소반에서 영감을 받은 해인요의 김상인 작가의 굽섭씨는 한국적인 느낌으로 단정하고 정갈한데요. 이번 타르트 역시 손으로 집어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나왔습니다. 이 화사한 오렌지색의 생선알을 보자마자 일식에서 자주 보이는 이꾸라가 생각났는데요.
생선의 살결이 마치 소나무 같다고 해서 소나무 송자를 넣은 송어는 연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연어보다 좀 더 선명한 주황빛을 띠고 더 쫄깃하고 탄탄합니다. 요리알 같은 송어알 아래에는 고소한 송어살을 훈연해 만든 부드러운 퓨레를 넣었고 위에는 향긋한 딜꽃과 상큼한 레몬 제스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 동글통통한 송어알은 잘 씹히지 않을 정도로 탱글탱글한데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구르는 공 같은 송어알을 깨물어 톡톡 터뜨리면 달콤하고 기름진 생선 향이 물씬 풍깁니다. 차갑고 싱싱한 송어알과 훈연한 송어 퓨레와의 일체감이 훌륭했고요. 생김새만큼이나 맛도 비슷해서 훈제 연어와 연어알의 조화와 비슷했지만 그보다는 훨씬 진하고 더 고급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입안에 가득한 훈연향과 기름진 바다 내음을 뚫고 나오는 강한 산미가 꽤나 매력적이라 상큼하면서도 시큼한 맛이 상당히 신선하고 산뜻했고요. 재미난 식감과 풍부한 향미가 인상적인 디시였습니다. 이어 가스파초입니다. 이 에스파냐식 야채 스프인 가스파초를 프렌치에서 흔히 나오는 제1 꽃게 접시에 화사한 한련화와 함께 나온 모습이 보기에도 상큼한데요. 식용화부인 이 한련화는 동그랗고 작은 잎이 연잎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황금빛 꽃이 피는 연잎이란 뜻의 금연화라고도 불리죠. 스프는 같은 층 중식당 더그레이트 홍연에서와 같은 브랜드 WMF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 가스파초는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방을 대표하는 여름철 전통 음식으로 마시는 샐러드라고도 하는데 신선한 채소로 만든 이 차가운 수프의 시큼한 맛은 식욕을 돋워주기에 코스의 전체 요리로 종종 등장하죠. 이 투명하고 맑은 스프는 오이와 토마토를 베이스로 했기에 굉장히 산뜻했고요. 여기에 흩뿌려진 푸른 빛깔의 향긋한 바질 오일과 매콤 알싸한 한련화 특유의 독특한 향미가 아래 브리누아즈한 새콤달콤 상큼한 토마토와 조화로웠고 보들보들한 분홍빛 킹크랩의 달큰한 풍미도 좋았습니다. 프렌치 플레이트에 나온 스페인 전통 요리인데 부드럽고 고급진 오이 냉국 같은 향미가 흥미로웠고요. 앞서 아뮤즈부시로 나온 두 가지 타르트에서부터 계속해서 입안에 감도는 산미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통영 삼배굴과 캐비어가 나왔습니다. 이 커다란 삼배채굴은 작년 가을 묘미에서도 경험했었는데요. 삼배채는 생식세포 염색체의 3배인 개체로 흔히 씨 없는 수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개체와 같은 생식은 불가능하지만 대신 성장이 빨라 크기가 아주 크고요. 게다가 굴은 산란기인 여름에는 피하고 겨울에 많이 즐기는데 삼배채굴은 정상적인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얇고 바삭한 튀김옷 안에 부드럽고 밀키한 삼배굴은 살이 아주 통통한 데다 비릿함 전혀 없이 촉촉해서 겉바 속촉을 즐길 수 있는데 아래 감자퓨레로 더욱 진득꾸덕하고 크리미한 사바용 소스와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조화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굴튀김과 달걀 베이스의 사바용 소스가 자칫 살짝 느끼할 수 있을 찰나에 함께 나온 15년산 최상급 벨루가 캐비어 특유의 그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바다향이 디쉬의 균형감과 감칠맛을 더해주었고요. 이 사바용 소스와 캐비어의 조화는 일전의 라망 시크레가 생각나는데요. 이타리카드는 여기에 삼배채굴로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굴전이 떠올라 얼핏 한식인가 싶다가도 한식에서 보기 어려운 캐비어와 이탈리아에서 요리한 사바용 소스가 함께 나와 흥미로웠고요. 종종 한식을 다루는 식당에서 굴을 재료로 하는 디쉬들을 꽤 접할 수 있었는데 저처럼 굴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맛있게 비울 수 있을 정도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요리였습니다. 백년입주 소스와 은대구입니다. 제1 꽃게의 접시와 은식기 끝판왕이라 불리는 크리스토플 커트러리가 프렌치 감성을 더해주는데요. 흔히 메로와 자주 혼동되는 은대구는 지방질이 많아 매우 기름지고 부드럽죠. 생선살은 특유의 비릿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씹을수록 담백하고 고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주인 백년잎 약주를 더한 야채 소스는 달달한 맛에 은은한 향이 일품이기에 레몬그라스 같은 향긋한 느낌이 약간 이국적이게 느껴졌는데 이 소스를 듬뿍 적셔 은대구살을 한 입 먹으면 입안에 가득 퍼지는 풍미가 굉장한데요. 제 입에서는 스트러스 향미가 느껴질 정도로 달고 신맛이 인상적이었고요. 여기에 섬유질이 풍부한 만가닥버섯의 탱글꼬독한 식감이 디쉬의 완성도를 더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야채 타르트를 제외한 모든 요리에 해산물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향과 산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감칠맛이 상당하고 밸런스도 뛰어났습니다. 드디어 메인입니다. 메인에 따라 칼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나뭇가지에 앙증맞은 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수저받침은 김희종 작가의 작품입니다. 볼살찜은 크리스토프를, 스테이크는 포르테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먼저 볼살찜입니다. 장시간 조리한 이 볼살찜은 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들부들 녹아내리는데요. 볼떼기살이나 볼살, 또 관자놀이살로도 알려진 이 볼살은 소 머리의 양쪽 턱 부위로 젤라틴이 많아 육질이 쫄깃쫀득하고 지방이 거의 없는 부위죠. 독특한 육향의 볼살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머리 국밥이나 수육으로 많이 먹지만 서양, 특히 유럽에서는 보통 브레이징하거나 부르기뇽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장시간 와인 소스에 졸여낸 부드러운 향미가 생각보다 익숙해서 베프 부르기뇽이나 지난번 레스바에서 먹었던 부채살과도 상당히 비슷했고, 그리고 한식에서는 장조림이나 갈비찜과도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메인 종류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가니쉬는 제철 채소를 각기 다른 조리법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새콤달콤 파프리카와 탱글한 식감의 버섯, 그리고 부드럽고 담백한 아티초크와 달큰한 양파, 아삭한 엔다이브까지 어울림이 좋았습니다. 다음 추가금을 지불하고 주문한 이곳의 시그니처 한우 스테이크입니다. 트러플 이불을 덮여 나온 한우 스테이크는 이미 등장에서부터 그 진한 향과 호서스러운 비주얼에 그야말로 압도당했습니다. 그 모습이 라망시크레의 양송이 버섯을 얹은 한우 스테이크와 스테이에서 트러플을 추가한 한우 스테이크와도 비슷했는데요. 차콜 그릴에 구워낸 국내 0.1% 최상급 등급의 우렁찬 한우의 채끝 등심을 잘라 한 입 먹어보면 입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육즙의 기름진 풍미가 일품이었습니다. 입에 녹아서 금방 사라질 정도로 부드러운 고기의 고소함과 종이같이 질깃한 질감으로 씹히는 트러플과의 조화는 그 향에 취할 정도로 황홀했고요. 개인적으로 제게는 한우 스테이크라는 메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데도 제가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어서 맛보지 않았다면 정말 후회했을 정도였는데요. 메인을 선택할 때 볼살찜보다는 한우 스테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이어 완도 전복밥입니다. 거창 유기의 숟가락을 함께 준비해 주시는데요. 상당히 큰 사이즈의 특 전복이 통으로 나온 모습에 라연의 전복 해초 비빔밥이 떠올랐지만 맛은 오히려 스테이의 아뮤즈부시로 나왔던 전복 내장 소스와 찐 전복을 올린 연잎밥과 비슷했습니다. 전복죽과 리조또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복 내장으로 만든 개우 소스가 앞에 송어 타르트처럼 훈연 느낌이 폴폴 나면서 온도감이 좋게 나온 따뜻한 밥은 살짝 꼬들했고요. 전복의 쫄깃탱글하면서도 촉촉한 부드러움이 정말 예술이었고 가다랑어 육수로 만든 다시폼의 향긋한 바다 내음 또한 좋았습니다. 녹진한 소스가 입에 감기며 특유의 감칠맛이 기가 막히기에 이쯤 되면 배가 꽤 부른데도 자꾸만 손이 갔는데요. 이 디쉬에서도 계속되는 시큼한 산미가 코스의 후반부임에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구성과 밸런스였습니다. 후식으로 카모마일 아이스크림입니다. 첫 번째 디쉬와 마찬가지로 이 품위 있고 세련된 백자 역시 라기환 작가의 작품인데요. 굽의 폭이 넓고 높이가 적당히 안정적인 데다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어 정갈한 완성도를 더해줍니다. 차분하면서도 은은한 카모마일 아이스크림과 바닐라빈의 달달한 부드러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래 상큼한 엘더플라워 겔의 향긋함이 산뜻하게 입안을 기분 좋게 정리해 주었고요. 과하게 달지 않고 깔끔한 디저트였습니다. 마지막 다과입니다. 가운데 자개로 된 나비가 포인트인 허명욱 작가의 민트색 오칠 트레이와 연꽃이 연상되는 신경희 작가의 닭이가 멋스럽게 어울립니다. 저희는 따뜻한 티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요. 루이보스와 허니부시를 블렌딩한 티는 카페인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었고 시럽과 내어주신 커피는 저 원두 비벤대로 최고급 커피로 꼽히는 5가지 원두를 블렌딩했는데 제 입에서는 크게 두드러지는 맛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원래 런치는 뿌띠프가 3종류지만 인당 2만원씩을 추가하면 5가지를 화려한 3단 자개함에 담아주시는데요. 이타닉 가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안효태 작가의 협업으로 특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개함에 새겨진 나비는 소원 성취를, 모란꽃은 부귀 영화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맨 아래 1층에는 상큼한 메론 머랭이, 2층 왼쪽에는 직접 만든 고소하고 달달한 수제 강정과 오른쪽은 하동 홍차 크레이프, 그리고 3층에는 두 종류의 추로스가 있습니다. 에스파냐의 전통 음식인 추로스는 우리나라에서 놀이공원이나 스키장에서 간식으로 즐기는데 스페인에서는 이 추로스를 진한 초콜릿 소스에 찍어 아침에 특히 해장으로 먹는다고 하죠. 먼저 머랭부터, 다음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맛보면 되는데요. 메론 머랭과 홍차 크레이프는 살짝 평이했고 카피르라임 추로스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기에 저는 파마산 치즈 추로스와 강정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동서양의 조화로 이룬 달콤한 다과는 직접 블렌딩한 음료들과 어울림도 좋았고요.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데다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정성스러움이 느껴져 진한 여운이 남는 마무리였습니다. 얼마 전 방문한 홍련과 같은 화장실이기에 익숙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곡선이 강조된 디자인에 따뜻한 베이지 색감과 고급스러운 골드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곳곳의 작품들과 함께 화장실마저도 세련되고 격식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조화로움이 빛나는 요리와 친절하고 세심한 접객 서비스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한국인이 선보이는 미국식 프렌치에 일식과 이탈리안 그리고 스페니쉬까지 한 스푼 들어가 흥미로웠고요. 식자재와 조리법, 공간과 기물의 조화로움에서 깊게 고심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페어링 없는 2인 런치가 40만원을 넘는다니 참 사악한 가격이기는 한데요. 그만큼 코스의 구성도 확실히 알찼고 스테이크와 자개함을 위해 지불한 돈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추가로 즐길 수 있었던 놀라운 경험은 그 값어치 이상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으로 코스 내내 통일감 있게 흐르는 산미에 대해 호불호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제게는 상당히 매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전에 셰프님이 계셨던 레스토랑의 일식과 프렌치를 접목시킨 요리들이 이타닉 가든의 디쉬들과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슷해서 살짝 아쉬웠는데요. 이타닉 가든만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다음에 다시 방문해보고 싶습니다.